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저희 경제신문 뉴스토마토 창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그 시장님의 그 시정의 이제 핵심 가치는 저희가 보기에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행정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중교통 인상 문제나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 인권 조례 문제, 이런 것들에서 시장님이 이 소통하시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시장님이 달라지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비판은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소통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라는 곳이 천만이 사는 곳이잖아요. 늘 이해와 갈등이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잘 조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어쨌든 서울시는 좀 조용하고 또 나름대로는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서울시가 강조하는 또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도시 서울,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이나 보행 친화 도시 만들기, 역사 도시 꾸미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업들의 의미, 그리고 당위성,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두시는 여기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잘 챙기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또 이제 글로벌 도시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의 미래를 또 만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50년대 이후에 지어지기 시작한 이 서울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 재생의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그런 낙후된 도시를 근대화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이 정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코엑스 주변에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만든다든지 창동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이런 그 한양도성 주변의 마을들을 어떤 전통을 가진 역사 마을들로 이렇게 변환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지속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사업과 여러 가지 이제 이 건설, 재건설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그 개발 시대에 토건주의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민간에게 넘어가면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이제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인 이런 토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민자의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민자의 장점도 있고 또 제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계약 재구조화를 통해서 민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시민의 어떤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런 도시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토건을 하더라도 굉장히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토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컨대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도로 같은 걸 지하화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완전히 공원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은 높아지면서 도시의 또 기반은 기반대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고 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경제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남의 경제, 남의 나라를 따라가는 이런 추수형 경제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는 그런 따라가기식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어떤 창조해가는
새로운 상상력이 약동하는 이런 그 경제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노동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 생산성은 지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경제 모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형 창조경제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한다든지,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근데 지금 뭐 한류 바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나 또는 뭐 요새는 만화 산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R&D, 이 지식 부가 산업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에는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R&D 역량으로 결집시켜내면 서울시는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또는 전통 제조업들을 경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서울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경제적으로도 다시 그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관광이랄지 지금 그런 재생을 통한 또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들이라고 보시는? 예, 그럼요. 지금 서울은 특히 관광에 관해서만 하더라도 과거에 1,000만이 저희들 목표였는데 이미 1,000만은 벌써 재작년에 달성했고요. 작년에 1,200만 명. 그래서 2018년까지 저희들이 2,000만을 돌파하면 아시아의 최고의 관광 도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관광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 이른바 컨벤션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한 또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는 예컨대 세계 변호사 대회, 그러면 변호사가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1년에 뭐 500개, 뭐 1,000개가 된다고 하면 서울은 사실 관광으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겠죠.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선거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3년은 너무 짧다. 재선에서 확 바꾸겠다. 예, 제목으로 그대로 뽑혔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3년 하셨고 재선하셔가지고 벌써 2년 차입니다. 확 바꾸신 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재정의 건전화 같은 경우, 상징적으로 보시면 서울시가 채무가 20조였거든요. 하룻밤 자고 나면 20억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7조 5천억을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은 지었잖아요. 그리고 새로 2기에 또 8만 호를 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양도성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사실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내년에 등재가 되거든요. 2017년에. 지금 우리가 북촌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이 얼마나 밀려듭니까? 그게 22개 마을이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미 부암동이라든지 이화동 같은 데는 막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정 관련 없는 정치 얘기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 야권 참패로 끝났는데요. 그렇다고 현 정부가 지금 지지를 받거나 여당이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저렇게 외면을 당하는 건 대한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대선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국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거든요. 시장님 정말 속에 있는 말씀, 속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 안 나오나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신뢰하는 정치,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파적 싸움에 늘 나를 세고 있거나 또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지금 팍팍하고 힘든데 그 삶을 이렇게 진정으로 돌아보고
그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고통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내는 일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